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브로스 박현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모방학습으로 로봇의 동작을 생성을 했을 때 그 생성된 동작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 간략하게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로브로스는 한 5년 정도 된 회사고 그 다음에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이제 성수동에서 로봇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뭘 하는 회사냐 하면은 서비스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빕스에 있는 국수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손님께서 재료를 담아서 그릇을 올려놓으면 로봇이 가서 끓는 물에다가 그 재료를 담고요. 그 다음에 그릇은 원래 자리에 올려놓고 삶아진 면과 야채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육수를 한 국자 떠서 담아주면은 끝나는 작업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로봇의 공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손님께서 이제 재료를 담은 그릇을 앞에 이제 배출구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뒤에 90도로 끓고 있는 물에다가 그릇을 옮겨서 이제 부을 겁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이제 뒤에서 면을 이제 붓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원래 배출구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고 다시 이제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손님들 중에 여기다가 그릇을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 하면은, 뒤에 줄 서서 기다리시던 분은 앞에 사람이 하는 거를 봤는데 재료를 담은 그릇을 배출구에 올려놓고 로봇이 가져갔네? 그러면 내 차례니까 나도 저기다 둬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러면 그릇을 원래 자리에 돌려놔야 하는데 다른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식도로 한번 살펴보면 빈 그릇을 원래 자리에 둬야 하는데 이제 배출구가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배출구가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면은 다른 손님이 올려둔 거를 잠깐 치워놓고 만들거나 다른 빈칸에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로봇이다 보니까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음성 파일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3번 칸에 그릇을 올려놔야 되니까 지금 놓여진 그릇을 치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재생을 하고, 만약에 치워주면 빈 그릇을 이제 배출구에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어서 조리를 하는 거죠. B2C 영업이죠.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로봇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수를 부어야 하는데 다 된 줄 알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되게 특별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험상 한 1000그릇 정도 만들면은 한 그릇 아니면은 2-3천 그릇마다 한 그릇씩 이런 예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강인한 시스템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룰 베이스의 집합인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확률에 기반하는 모방학습이나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폴리시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알로아 논문이나 그 다음에 도요타 리서치에서 보여준 디퓨전 폴리시와 같은 되게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ACT를 활용해서 그 서비스 로봇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바로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될 만한 태스크를 골라야 했는데요. 그래서 양팔 로봇입을 감안해서 2개의 팔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이지만 색깔만 다른 블록 6개를 가운데에 랜덤하게 흩뿌려 놨습니다. 그리고 2개의 박스를 양쪽에 뒀는데요. 아마 딱 이 이미지만 봐도 로봇이 뭘 해야 할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오렌지 블록은 노란색 박스에, 그 다음에 파란색 블록은 파란색 박스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안 스테레오 카메라 30,000원짜리를 3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2개는 각 손목에 부착했고 하나는 글로벌에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카테시안 스페이스 상에서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그리퍼가
잡은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스칼라 값으로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는 1억 개의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지는 그 다음에 로봇의 데이터를 이제 환경 정보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부터 미래 시점까지의 액션의 집합인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액션의 시퀀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바로 빨간색 네모가 가리키는 게 액션의 시퀀스인데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로봇의 행동을 만들어내기에는 노이즈가 있거나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기존 알루아의 ACT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과거에서부터 예측해온 데이터들과 현재 예측한 데이터들을 합성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합성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1대1, 2대1 비율, 그러니까 1대2 비율일 수 있죠. 비율로 축소된 텔레오포레이션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3명이서 불을 끈 상황이나 불을 켠 상황, 뭐 아침 혹은 저녁, 그 다음에 박스를 2개를 교차를 해 가면서, 데모는 한 15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데이터는 1000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90초 이내에 작업을 완수하면은 거기서 끊고, 만약에 90초가 되었는데도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은 거기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4090 GPU를 8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7일간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GPU를 이제 서버에서 빌려서 사용을 했었는데 한 2~3달 정도 사용을 하는 동안 3만 불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화로 한 4천만 원, 뭐 4,5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 정보를 넣을 때는 현재 환경하고 과거 1초 전 환경을 같이 넣었고, 그다음에 현재부터 향후 24스텝의 액션 시퀀스를 생성을 해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결과인데요. 영상은 일단 3배속을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오렌지색을 이제 분류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양팔이다 보니까 만약에 블록이 멀게 되면 건네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불을 끄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은 밝기를 20에서 30% 정도 늘린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인데 그 로봇의 뒤에 LED가 깜빡거립니다. 저게 이제 1초마다 깜빡거리는데 3배속 하다 보니까 좀 빨리 깜빡거리는데요. 어두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됨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블록을 살 때 이제 같이 들어있었던 처음 보는 블록들을 넣어봤었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인데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분류를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학대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손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가리는 장면이 한 번씩 나오고요. 사실 이게 딱 한 번 영상 촬영에 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식은땀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결과 영상을 봤을 때 좀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선 제가 이제 손목에 카메라를 가리니까 못 건네줬다가 바로 백업해가지고 건네받아서 넣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교체해가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도 촬영 결과물로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이 3배속이었는데 1배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와서 보면은 이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 목표는 서비스업에 이걸 넣어야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 정도 속도로 서비스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그러면 느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간단한 이유인 게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했기 때문에 폴리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데이터를 빨리 수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고 능숙한 작업자가, 시연자가 데이터를 모으면 될 텐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ACT 알고리즘이 이제 액션 시퀀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MPC,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처럼 동작을 했거든요. 미래에 있는 액션들을 다 생성을 해내고, 그다음에 과거에서 생성한 액션들을 일종의 이제 가중치 평균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미래에 있는 데이터를 현재에 가져다가 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학습을 다시 돌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현을 할 때 코드도 한 2줄 정도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이 아까 버전의 이제 속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적용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둘 다 1배속인데 속도가 저희가 실감을 해봤을 때 3배까지 빨라짐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배 빨라졌을 때 작업 성공률이 한 75%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작업 성공률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작업을 하다가 블록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잡으러 가서 집어야 하는데 도착하기 전에 그리퍼를 집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미래에 있는 걸 현재 가져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배 정도까지는,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빠르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프리모션일 때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물체를 조작을 할 때는 좀 더 민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래에 있는 제어 입력을 가져다가 쓸 때 약간 베리어블하게 사용을 하자라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처음에 모방학습 연구를 했을 때는 이미지와 로봇의 데이터를 넣는 것만 이제 유행이었는데, 현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관측해서 넣는 이런 멀티모달 입력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블루 작업이 아니라 설거지나 아이스크림 퍼서 서빙하는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로봇의 서비스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성수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인데, 이 카페는 한 2년 좀 넘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카페는 이번 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다음 새롭게 재단장을 해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픈을 했을 때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예 카페에 넣어서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텔레오퍼레이션 하는 그 조작자들이 원격 조정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 조정으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만들 건데 하면은 현재 이제 완성은 다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보행도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AMP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모션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강화학습으로 보행 알고리즘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 또한 사실은 물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약간 얇고 길쭉한 모터 6개를 넣은 인간형 핸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핸드로 다들 이제 잘 아실 텐데 유미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으로 로봇을 조작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퍼만 가지고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데이터로 모방학습을 해서 로봇에 적용하는 건데요. 그거를 인간형 핸드로 해보려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 핸드가 텐덤 방식인데, 핸드는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모터만 제거한 다음에 뒷면에 마스터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이 직접 그 줄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약간 마리오네트처럼 동작하도록 해서 이렇게 장치를 양쪽에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시연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로봇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좀 이제 저는 사실 넓고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기여자들인데, 휴머노이드가 한 1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다 보니 이윤이나 매출에 신경을 써야 해서 사업화에 9명, 그리고 디자이너 이렇게 3분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랑 모레 이제 레드쇼랑 부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그 다음에 그 분류 작업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1층에 레드쇼 세션 중간쯤에다가 전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층 그랜드 볼룸함 전시 부스에서는 저희 모방하우스 폴리시를
전시를 할 거라서 한번 관심 있으면 오셔서 처음 보는 물건 같은 거 주머니에 있는 거를 한번 놓고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